수업이잖아. 원래 이제 1시간 단위로 쉬는데 중간에 2시까지니까 너희도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점심을 혹시 싸왔어? 도시락 같은 거? 아니지?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서 여기서 먹던지.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쉬는 시간이 1시간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중간에 그 2개의 쉬는 시간 합쳐서 한 번 20분 쉴 테니까 이때 뭐를 간단하게 뭐 삼각김밥이라도 해서 마스크 밑으로 살짝 드세요. 아시겠죠? 교실 안에서만. 그 다음에 쉬고 나서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1시 10분부터 얘 수업이 지금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 2시 10분까지 혹시 해도 되니? 뒤에 바로 학원 가야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10분만 늦게 해도 괜찮을까? 왜냐면 9시 수업이 조금씩 다 늦더라고요. 약간씩. 그래서 이렇게 수업할게요. 쉬는 시간은 이렇게. 그래도 되지? 2개를 합쳤다. 대신에 여기가 조금 길어요. 1시간 20분이야. 중간 선생님이. 자, 일단 책을 다 받으셨을 테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숙제풀이가 없고 뭐 퀴즈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개념부터 쭉 해가지고 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학과 오리생활하고 그리고 화학식량, 몰 개념까지 조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화학의 유용성. 자, 화학의 유용성 들어가기 전에 원소나 원자, 분자 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이제 화학원을 한 번씩 했던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원소 개념이랑 원자 개념, 분자 개념을 좀 그리고 화학 일단 원소하고 원자는 혼재돼서 많이 사용하는데 비슷한데 뜻이 달라요.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죠. 물론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속에는 쿼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자,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를 기본 단위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화학에서 기본 단위는 원자인데요. 즉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자하고 원소의 차이는 입자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원소는 뭐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똑같은 원자들끼리 모여있으면 걔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어. 자, 순금덩어리가 있어요. 얘는 수도 없이 많은 금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결합돼 있죠? 얘는 원자라고 해야지 돼요? 아니면 원소라고 해야지 돼요? 원소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O2. 공기 중에 산소 혼자 2개가 결합되어서 된 산소 기체가 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원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소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치?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있으면 원소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입자 한 개를 얘기해야 돼. 산소 분자 아니 얘기 안 했지만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한 개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금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원소를 이루고 있다. 즉 입자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원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 분자가 있어. 물 분자에는 수소 원자 몇 개? 2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치? 즉 원자하고 원소는 입자 한 개를 얘기할 때,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있을 때 다르게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뒤에 가서 이 원자의 구조에서 사실은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의 존재를 밝혀낸 실험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아직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원자하고 원소 개념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 분자는 뭐죠? 분자? 원자하고 분자의 차이. 지금 분자가 이미 나왔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분자거든요. 얘도 분자고.
분자의 정의가 뭘까?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단위. 가장 작은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기본 단위. 무슨 말이냐면 물 분자가 있어요. 물이 있어. 그럼 이 물 속에는 물 분자가 모여 있잖아요. 자, 이 물 분자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왜냐하면 이 물 분자가 쪼개져 가지고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졌어.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얘는 물의 성질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가지지 않겠죠. 즉 분자가 결합이 끊어져서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져서 원자 성질은 쪼개져 버리면 더 이상 얘는 물의 성질을 띠지 않아요. 즉 어떤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뭐가 되냐면 분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사실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비금속과 즉 금속이 아닌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원자가 공유결합이라는 것을 해서 만난 것을 분자라고 정의합니다. 사실은 뒤에 가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화학결합을 배우지 않았으니, 물론 한번 하고 왔겠지만 어쨌든 배우지 않았으니 이거를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가 되겠고, 화합물이 나와서 화합물. 화합물하고 원소는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화합물은 뭐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입니다.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네들 H2는 화합물입니다. H2라고 하는 녀석은 물은 순물질이죠. 물이 혼합물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H2라고 하는 녀석은 수소하고 산소 원자로 구성이 돼 있죠. 그치?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화합물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있다. 포도당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화합물.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 있다. 나트륨하고 염소로 결합되어 있네. 얘도 화합물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다 순물질이에요. 그치? 근데 혼합물이 나와. 화합물, 혼합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뭐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는 상태가 혼합물이에요. 화학원에서는 혼합물을 다루지 않습니다. 혼합물은 화학원 이전 과정에서, 여러분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 배웠죠? 조성비가 예정한 거 뭐라고 해? 균일혼합물. 그렇지 않은 거? 불균일혼합물. 그래서 불균일혼합물은 한참 놔두면 층이 나뉘어지고 물질이 가라앉고 그리고 불투명한 이런 성질을 가지잖아요. 뭐 흙탕물이라든지 우유 이런 거는 불균일혼합물이었고, 뭐 예를 들어 소금물 같이 조성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은 균일혼합물이라고 하고 배웠죠, 그치? 혼합물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혼합물하고 화합물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방금 얘기한 뭐 소금물, 흙탕물, 우유 이런 것들인데, 자, 두 가지 이상이니까 둘 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합물은 순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식으로. 소금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NaCl, H2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얘네들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는 상태. 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 화합물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순물질이고,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들어있으면 뭐다? 화합물이 됩니다. 혼합물이 아니라. 아시겠죠? 얘들아, 중수업 많이 하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하니까 어때? 더 좋아, 싫어? 장단점 있죠? 나오는 건 귀찮지, 쉬운데. 근데 줌으로 하면 뭔가 약간 집중이 좀 덜 되지 않아요? 딴짓하게 되지. 방에서 혼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 나와서 수업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 선생님도 줌 수업을 하면 줌
수업하면 편해. 그냥 집에 있다가 9시에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컴퓨터 켜면 되잖아.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몸은 편한데 대신에 애들이 카메라를 안 켜줘. 너네 줌 수업할 때 카메라 켜드리니? 저희 그거 뭐지 공부하는 걸 영면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럼 켜야 되겠구나. 학원 줌 수업할 때는 안 켜지 않아? 아니 학교는 학교가 앞에 전면이고 학원은 옆면이고. 아 진짜?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줌 수업을 할 때 애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좀 힘들더라고. 듣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애들 표정을 보면서 알아듣는 건지 지금 뭐 졸고 있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진도랑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요. 매우.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 바꿔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피곤해. 똑같이 1시간 수업을 하고 해도. 이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하면 덜 피곤하고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라 약간 서먹하긴 하지만 모르는 거는 질문도 하고 그리고 졸았다 또는 딴 생각을 해서 못 들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반은 진도를 조금 많이씩 나가요 한 번에. 그치? 5시간 수업이잖아. 그치? 많이씩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돼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누적이 엄청난 많은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배울 몰 있잖아요. 몰을 잘 이해를 못하면 화학식량을 이해를 못하면 화학 1 끝날 때까지 물론 화학 2까지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 약론을 잘 못하면 화학을 그냥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를 배울 거니까 집중을 잘 해주시고 졸립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얘기를 꼭 해주세요. 대답도 열심히 해주시고. 자, 제일 앞부분에 이제 화학의 유용성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화학에서 우리 인류의 생활에 뭔가 유익한 이로운 점을 이제 준 것들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식량 문제. 자,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1차 산업혁명, 지금 뭐 4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일어나고 18세기 후반, 19세기 뭐 이렇게 일어나고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기계의 발달, 방전기의 발달, 그다음에 교통수단의 발달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구가 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부터 있었어요. 자, 어떤 하나의 토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럼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식물이 자라. 근데 자라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요. 광합성. 식물은 음식을 먹지 않고 광합성을 해요. 자, 광합성을 할 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혹시 알아요? CO2하고 또 뭐 있어야 되지? 식물이 광합성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치? 그 다음에 또 물론 빛에너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므로 화학식에는 쓰지 않습니다. 화학에서는 에너지는 쓰지 않아요, 시계.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산화환원이나 이제 뭐 열평행 이런 데서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는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쓰는 거는 있지만 화학 반응식 자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리고 빛에너지를 재련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뭘 만들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이 쪼개지는 과정에서요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낸 포도당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 포도당. 우리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모든 생물들은 다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밥을 먹건 고기를 먹건 분해해서 최종적으로는 포도당 형태로 세포가 흡수를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을 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꼭 뭐도 있어야 되냐면 O2도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산소를 온몸의 세포로 계속 보내지 않으면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그럼 세포가 죽게 되죠. 뭐 근육세포부터 죽고 심장을 이루는 심장근육세포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333 법칙 들어봤어요? 한 번 안 들어봤어? 333 법칙 몰라? 알고 있어야지. 자, 3분 동안 뭐를 안 하면 죽을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3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3분이다. 물론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3분 못 참아. 1분 몇십 초만 돼도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마다 더 뭐 어떤 저기 해녀 같은 분들은 8분 9분도 참는다고 하더라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3분 정도. 3일 동안 뭐 안 하면 죽을까? 맞아요, 물. 그래서 어디 고립되거나 했을 때 3일 이상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라도 살아야 돼? 물이 없으면 소변이라도 받아서 모아서 마셔야 돼요. 더러워. 죽는 것보다 낫잖아, 더러운 게, 그치? 그래서 3일 물. 3주 동안 뭐 안 하면 죽을까? 밥을 안 먹으면 죽을까? 그래서 물만 있으면 3주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기억을 해서 알겠죠?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333 법칙 꼭 기억해, 살아가려면. 자, 광합성에서 그럼 식물이 이렇게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광합성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같은 것들은 어디서 얻을까, 식물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철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런 성분들은 어떻게 얻을까, 음식을 안 먹잖아. 어떻게 얻지?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녹아있는 그런 걸 무기양분이라고 그래요. 질소, 철분 이런 거. 뿌리를 통해서 물에 녹아있는 무기양분을 뿌리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데 써요. 그러면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이산화탄소, 물, 비에너지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야? 토양 속에 뭐도 있어야 돼요? 무기양분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무기양분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동식물의 사체가 썩거나 또는 퇴비, 똥 같은 게 썩으면 그것이 분해되어서 그런 무기양분들이 생겨요. 토양 속에. 그럼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자라면서 자랐다가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죽어. 툭 쓰러지면 또 썩을 거 아니야? 썩으면 다시 분해돼서 무기양분이 토양 속에 공급이 되고 자연 상태에서 그 사이클이 돌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인간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옥수수를 요만한 밭에 엄청 많이 심었어. 그래서 옥수수가 쫙 자라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뭐 팔거나 먹거나 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럼 그 땅 속에 자 무기양분이 어떻게 될까? 자연 상태에서는 옥수수가 죽고 그게 썩어서 반복되겠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농사를 짓잖아요. 짓다 보면 무기양분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고갈되겠죠? 거름이나 퇴비가 이제 뭐 똥 같은 거, 동물의 똥이나 아니면은 뭐 식물, 태운 재 같은 거를 그런 걸 이제 천연비료라고 하는데 쓰긴 써요. 그런 걸 과거에도 썼어. 그런데 그 천연비료를 가지고 무기양분을 공급하는 속도보다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양 속의 양분들이 어떻게 될 거야? 점점점 고갈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버려요. 무기양분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에 막 19세기 이럴 때는 이주를 해요. 또 다른 땅을 찾아가.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주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땅이 어떻게 돼요? 척박해지는 거죠.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식물이 살지 않은 땅이 되면 그 땅에는 수분도 없고요. 식물의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 같은 거 불면 흙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인다고 해요. 그래서 모래폭풍 때문에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대요. 모래폭풍. 인터스텔라 영화 봤니 혹시? 너무 어릴 때였나? 인터스텔라? 난 혹시 영화 알아요? 인터스텔라? 봤어요? 안 봤어? 꼭 보세요. 너희들 이과 쪽으로 갈 친구들 아니니? 맞지? 문과 갈 친구는 없잖아 여기. 이공계로 갈 과학 인재들 아닙니까? 그럼 인터스텔라 꼭 봐야 돼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방학 동안 보세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식물들이 점점점 멸종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에 식물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모래먼지가 엄청나게 심하게 생겨요. 어찌됐건. 그래서 식량이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야. 증가하는 인구를 못 따라갔어.
그래서 인구가 쭉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서. 자, 그걸 누가 해결했냐면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이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까 식량 문제가 이제 시작된 이유는 땅속에 무기양분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그 무기양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고갈되기 쉽고 또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소라는 거예요. 질소. 질소는 식물의 엽록소를 생성하는 구성 성분이야. 엽록소가 있어야, 엽록소는 엽록체 속에 있는 녹색 색소죠, 그치? 저게 있어야 광합성을 한단 말이지. 근데 저걸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가 질소인데, 그럼 질소가 없으면 안 되겠죠? 질소가 고갈되면 식물이 예쁜 누렇게 변해요. 누렇게 변하고 생장을 잘 못합니다. 광합성 못하니까. 근데 이 질소는 고갈되기 쉬운데, 자, 이 질소 사실 굉장히 흔한 원소예요. 공기 중에 78%가 뭐냐면 질소 기체입니다. 여기 지금 78%가 질소예요. 질소 기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근데 공기 중에 이렇게 많으면 그냥 흡수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을 못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 탄소의 유용성 할 때 공유결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질소는 N2라고식을 썼는데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그런데 질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 사이에는 결합이 무려 3개. 3쌍의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 그려 설명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뒤에서. 그러면 이런 걸 삼중 결합이라고 해요. 삼중 결합은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상식적으로 잘 안 끊어지겠죠, 그치? 잘 안 끊어져.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끊어져야 다른 원소하고 반응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날 텐데 잘 안 끊어지면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는 애일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애일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애.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반응성이 낮은 애들은 안정한 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해요. 가만히 있어 얘는 놔둬도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만히 있어요. 공기 중에 지금 78%라고 해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자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과자 봉지에 과자 부서지지 말라고 뭐를 주입해 줍니까? 질소 기체 주입해 주죠. 질소 기체 가득 들어있고 과자 조금 들어있잖아. 과자를 사면 질소를 주지, 그지? 질소를 사면 과자를 질소를 사면 과자를 주지. 내가 거꾸로 말했니? 자, 그만큼 위험한 기체는 과자 봉지에 넣겠어요? 넣으면 안 되죠, 그지?